학교 다닐 때 이거 동네에 석 있는 거 조물조물 하다가 이거를 처음 접해보니까 너무너무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시절 옛날 추억 그런 것도 생각도 많이 나고. 이 마을 분들이 주민분들이 모여서 여기가 이제 옹구점 마을이잖아요. 옹구점이 예전부터 있었던 곳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요 근래는 잊혀져 가긴 하는데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옹구점 가마가 저 있었던 걸 다 기억해요. 이 동네 주민들은. 요 계신 분들이 보면 옹구점 이걸 빚으니까 그때 기억이 난다는 거야. 이게 흙을 빚으면 이거 소근육 운동이 돼가지고 기억이 되살아나요. 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네, 기억이 되살아나고 촉감, 후각도 발달하고 막 이래. 자기 어릴 때 학교 갈 때 일 보면 저기 옹구점 가마터가 있었던 것도 막 추억도 살려주고 막 이런데요. 동해시가 이 옹구 문화가 네. 아주 그 오래전에 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주제를 뭘 만드세요?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 마음껏 만져보라 했더니 막 이렇게 막 만들더라고. 근데 처음에 나 보니까 처음에 만들 생각을 요런 지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 음악 아무거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 상상을 하실까? 네, 음악이 소리가 이야 오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상상했어요? 감성적인 음악이 나오죠. 네. 소리죠. 그 울림 때문에 그죠? 네네. 이야 옛날식 다방이잖아. 이야 손이사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작품 이름이 뭐였죠? 요거요? 네. 그냥 스트레스를 날려 따로 뭐 특별한 작품명을 아직은 짓지 못했고 예.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좀 어떻게 날려버릴 수 없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네. 뇌가 없는 그렇죠. 뭐 여자 머리를 그냥 다 비워버리고 머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머리를 비워놨구나. 그냥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뭐 직장생활 직장에서는 또 남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들 뭐 아프고 할 때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해민예촌 기획분과장 함혜리이고요. 이 기획은 이제 동해에서 뭔가 이제 공공사업이나 문화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마을을 찾아서 민예총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획 의도에서 이제 이 마을을 찾게 됐고요. 이야기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이 여기가 옛날에 옹구점이었고 길가에서 이렇게 옹기를 두고 팔던 옛날 그런 기억들, 추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자세히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옹기 마을이라는 거에서 그냥 아이템만 얻어서 키워드를 이제 옹기로 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옹기로 이렇게 뭐 만들기 하는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도예 수업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기획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직접 참가자들을 이제 모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70대, 60대 후반, 70대 초반이 가장 많으셨는데 바느질에도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바느질이랑 도예를 매주 1시간씩 해서 이제 반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뭐 무슨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고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요. 저희가 지금 건물을 조리식 건물을 이제 마을에 임대를 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냉난방 시설이 없는 이 창고 같은 데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어려워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날씨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이렇게 반응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은 뭐 어떤 게 있어요? 요거 혹시 이렇게 뭐 그냥 내버릴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지금 요게 이제 내년 사업으로 이제 연장 계획에서 2년 차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강원대 조형과 교수님이랑 저기 정선 그린바이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이제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가마터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이제 행사 같은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멋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가마 만드는데 내와 벽돌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건 또 시멘트 회사에서 매년 이 중고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조그만 하터라도 가마터를 하나 재현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저희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거를 직접 이제 구워보는 것까지 연결을 하는 기대됩니다. 거예요. 그걸 목표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나 이런 거 사, 이런 거. 아니, 이걸 어떻게 밥을 먹이냐고. 다음에 와서 만드세요. 이게 내년에 만드세요. 내년에 수강생 모집한대. 아니 근데 이거 절차하러 가는가? 아니, 전시하는 안 가는데. 써도 장작품이다 보니 이것도 판단이고. 그런 것들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뭐 어때? 소감을 한 말씀씩 한번 해주세요. 이 어머니부터 들어가면서. 아, 여기 뭐 이렇게 그 농구 마켓까지 같이 하네요. 예, 오늘 아, 이제 이건 주위 분들. 너무 그렇죠. 괜찮은데? 여기 다들 이제 도시에서 여기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경하고 자신들은 와서 네, 그렇죠. 그리고 직접 재배하신 거잖아요.
올바른 분리배출 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리배출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 가지지 마시고요. 비행 분석만 지키시면 돼요. 비운다. 이렇게 내용물이 있으면 비운다. 그 다음에 묻어 있으니까 헹군다. 세 번째는요, 분리한다인데요. 라벨, 유리,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떼지 않으면 이 유리병에 재활용을 할 때 재활용의 품질을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아예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라벨은 꼭 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런 접착제, 그리고 얘가 플라스틱 필름이라서 이런 건 비교적 잘 떼져요. 물론 끈끈이가 남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끈끈이 남는 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게 종이에 살짝 코팅된 상태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파스타라던가 잼이라던가 그런 것들 스티커가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뭐 물에 불리기도 했는데요. 종이가 붙어서 안 떼지는 건 그냥 배출하셔도 돼요. 종이류는 파쇄하면서 좀 물에 찢겨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버리시면 되고, 이런 필름류 스티커는 꼭 떼서 버리셔야 되고요. 아이고야. 요거 분리배출 될까요? 끈끈이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 다음 유리, 이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버리면 뭐 파쇄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얘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P이거든요. 요럴 때 얘만 따로 모으는 저희 모아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따로 뗍니다. 어떻게 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마개를 열어서 잡고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받치고 이렇게 열면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여기가 또 끊겨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밖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뭐 버리셔야겠죠. 도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얘도 끊어졌죠? 네.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꽉 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뜨거운 물 끓이시고 한 7초 정도만 담그세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뚜껑을 살짝,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녹으면 뭐 환경으로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숟가락의 뒷부분 같은 경우 있죠. 여기를 구멍에, 간장병도 마찬가지인데요. 넣어서 얘를 꺼내면 쉽게 되죠. 이렇게 하면 분리배출 쉽죠. 이런 용기 배달 음식 혹은 뭐 반찬 같은 거 사시면 많이 받으실 텐데요.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거 떼고요. 얘도 종이인데 잘 떼지네요. 보통 종이 스티커 잘 안 떼지는데 떼서 이렇게 안에 한번 헹궈서 버리시면 되겠죠? 스티커는 이렇게 그냥 막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붙으니까 저는 스티커 부분끼리 묶어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요. 이 요구르트 분리배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PS 용기잖아요. 춘천시만 해도 PS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거 선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품질을 하락시키는 거고 또 아예 재활용을 못하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알루미늄 캡 꼭 떼서 버려주시고요. 이 알루미늄 캡 재활용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재활용 안 됩니다. 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았다가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먹을 때 뜯거나 아니면은 먹고 나서 바로 뜯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투명 페트병인데요. 되게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이 습축 필름을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꽉 압축시켜서 포장을 한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걸 이렇게 떼서 버리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공정에서는 얘를 분쇄해요. 분쇄하면 이 가벼운 P나 PE는 뜨고 페트는 가라앉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서로 성상이 다른 플라스틱을 비중 분리한다고 하는데요. 이 압축 분쇄할 때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필름은 같이 조각이 나는데 수축된 필름은 잘 분리가 안 된대요. 오히려 이 친환경 절취선이라고 나왔는데 친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소비자분들이 꼭, 그리고 잘 뜯어진다고 하는데 늘 이렇게 잘 안 뜯어지죠. 여러분들이 꼭 분리해서 버리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복잡한 분리배출까지 지키시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라벨, 내용물 세척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파워에이드도 마찬가지. 얘도 수축 필름인데 이런 거 꼭 떼서 버리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절지선 있는데 잘 안 뜯어지고, 절지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링. 사과 배 껍질 깎듯이 필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리시고요. 이런 것들은 비닐류로 버리시고요. 이 스프라이트, 얘가 바로 이 접착 형태예요. 요거는 떼기 쉽잖아요. 요즘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떼기 쉽게. 떼가지고 이렇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최대한 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거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다. 하지만 분쇄 압축하는 과정에서 얘는 비중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쓰레기를 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수필름이기도 하지만요, 투명 페트병 아니에요. 이런 것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함에 같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더군다나 아더예요. 종류가 아더. 뭔가 많이 섞였나봐요. 네, 뚜껑이 여기 안에 또 이게 있어요. 여러분 뚜껑 버리실 때 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일반 쓰레기겠죠. 페트병은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데요. 이거 뭔가 되게 딱딱한 걸 넣었나봐요. 병, 이런 거 우리 잡병이라고 해요. 그 보증금이 붙어있는 병은 재사용 병이라고 해서 꼭 재사용할 수 있게 마개를 닫아서 재사용 병이 정말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EBS 극한 직업에 이 잡병도 세척해서 재사용한다라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이 뚜껑을 닫아버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재사용하는 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어디나 이런 잡병들은 분리배출하라고 또 안내를 해요. 지자체나 환경공단이. 얘는 본체는 유리고 뚜껑이 알미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알미늄이 알미늄으로 재활용되고 유리가 유리로 재활용될 수 있게 따로 버리시는 게 맞아요. 간혹 이거 이제 막 뚜껑을 닫아버리냐 열어버리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저는 춘천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뚜껑이랑 유리병을 분리해서 버리라고 안내를 하고요. 춘천시도 이 잡병은 재사용하지 않고 압축 분쇄해서 재활용한다고 하니, 그 재활용할 때 손이라도 조금 덜어야 되고요. 재활용 그 품의 품질을 좀 낮추면 안 되니까 소재가 다른 거는 분리해서 버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잘 안 떼지는 종이 스티커예요. 이런 거는 이 정도 노력하시면 된다. 이 정도. 더 이상 안 돼요. 이런 거 정말 저 너무 싫어해요. 제가 돈 주고 사 먹진 않아요. 1인 음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용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네, 싫어요. 네. 요거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보면 이 본체는 비닐류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더다. 뭐가 많이 섞여 있다. 왜냐면 비닐과 안쪽에 이 알미늄 코팅 섞여 있고요. 캡은 HDP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네 캡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어요. 따로 안내가 없는 걸로 봐서 같은 HDPE일 확률이 높은데 안내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어떻게 버리냐면, 최대한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엄청나게 강한 본드로 붙어있는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P2로 따로 회수하는 시스템에 버리는데요. 분쇄하면 요거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세척해서 비닐로 버리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시고,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마지막 종이팩인데요. 요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거나 아니면 종이류에 한꺼번에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 천연 펄프를 재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빨대 따로 버리시고요. 이거 종이 빨대인데 그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겠죠. 여기 빨대가 붙어 있었던 비닐 떼고 본드 떼면 좋겠죠. 이 정도 떼시고 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테트라팩은 접힌 부분을 다 펴는데요. 이 안에를 세척하기 위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펼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멍에 가위를 넣어요. 구멍에 가위를 넣으면 되게 쉽게 열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쌓여있을 때 냄새나 뭐 위생상의 문제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여기 이렇게 우유 찌꺼기, 두유 찌꺼기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물 사용은 아깝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물 사용도 줄여야 하죠. 하지만 정말로 물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은 패스트 패션 산업계 이런 것 때문에 물 아까워서 뭐 안 씻는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버리면 참 쉽죠? 한 개니까 쉽지 이거 많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먹고 그래야겠죠. 이렇게 막 분리를 해놨잖아요. 보통 공동주택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소재별로 버리는 수거 마대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일반 주택에 사신다면 이게 한꺼번에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되겠죠? 이런 거 좀 귀찮은 일이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귀찮다. 그래서 점점 분리배출할 때 귀찮았던 그런 제품들은 잘 안 사게 돼요. 그냥 분리배출 아예 안 해도 되는 다회용 병 같은 거를 사는 편이고요. 골치 아픈 쓰레기는 사지 않는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구입한 것들은 내 손을 거쳐서 정성껏 버린다. 여러분들도 그 분리배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 이거 하다가 가끔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제가 잘못된 걸 봤을 때 어떻게든 그걸 바꿔내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오지랖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제대로 버리지 않은 플라스틱 중에서 이 상태로 선별장에 갔을 때 소각되는 것들을 좀 되살리기 위한 구출 활동이라고 할까요? 오늘 하게 된 아파트는 장학리에 있는 해운채 아파트인데요. 여기 계신 세 분의 봉사자가 한 아파트씩 거주하고 계셔서 격주로 한 주는 해운채 아파트, 한 주는 아이파크 아파트 이렇게 플라스틱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이나 다른 소재들을 분리해서 버리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요. 크기가 작거나 부피가 작아서 일반 선별장에서는 다 분리해낼 수 없는 것들이 결국은 그 선별 잔재물, 선별 쓰레기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것 같아요. 어디 잡았어요? 여기 잡고 오케이. 이거 투명. 이거 P2인데 이거 검색량 때문에 들어갔어요. 오늘 부영 아파트에서도 그리고 해운채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리유저블 컵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유저블 컵을 주나 봐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리유저블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 컵을 대안으로 이걸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것도 몇 번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버려져 있고 모양 크기도 너무 되게 보편적이지 않아서 이런 거 누가 리유저블로 쓸까 싶네요. 일회용 컵이랑 다회용 컵의 탄소 배출량을 봤을 때 적어도 7번 이상은 사용을 해야지 탄소 배출량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리유저블 아닌 거죠, 그러면? 네, 집에 컵이 맞나 봐요. 신중하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사용하는 카페들도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플라스틱 포대가 3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PT랑 P를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훅 줄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훅 줄었죠. 지금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활동가, 봉사자분들이 플라스틱 마대를 열어서 그 지저분하거나 냄새나는 것들을 분리해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서 기본적인 분리배출 원칙은 잘 지키시고 버리면 좋겠고요. 일반 쓰레기가 될 만한 것들, 분별했을 때 잔재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재활용품으로 넣지 않아서 재활용률이 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저희는 그때까지 이 활동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